엄마,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가 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키워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30년을 지켜온 이 맛을, 이 정성을. 둘째 말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너희도 똑같구나. 너희마저 이럴 줄은 몰랐다. 제주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28살의 이혼녀였습니다. 등에는 3살 배기 큰아들을, 품에는 갓돌이 지난 작은 아들을 안고 있었죠. 주머니 속에는 고작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걸. 저렇게 어린 것들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살아야죠. 살아내야만 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국수, 그 맛이 제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주도의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까지. 이정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2 아들을 홀로 국수를 끓이며 키운 이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고기국수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제게 무모하다고 했어요. 젊은 것이 무슨 장사냐? 저러다 애들하고 굶어 죽겠다. 하지만 전 해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맛, 그 정성으로. 매일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돼지 사고를 고아내는 그 시간, 그게 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배부르게 해주세요. 오늘도 손님들 맛있게 드시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5그릇도 팔기 힘들었어요. 재료값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2 아들을 보면 더 힘을 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1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우리 가게는 제주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어요. 이정희의 고기국수, 그 이름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계산대를 보겠다고 나서고, 작은 아들은 부침성 좋고 영리했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작은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체인점을 내야 해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작은 가게로는. 그때 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가게는 이대로가 좋다고. 그게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때 이미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디스크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시면 영구적인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가게는 어쩌지?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었어요. 그때 작은 아들이 자청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 좀 쉬세요. 그 따뜻해 보이던 말 속에 숨어있던 칼날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술 후 3주째였어요. 그날도 병실에 누워 가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씨,
20년 넘게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가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다급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메뉴가 다 바뀌었어요. 가격도 비싸지고 맛도 영. 그리고 그 집 작은 아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병실을 뛰쳐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던 퇴원.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하는 길, 온몸이 떨렸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았던 그 낡은 간판 대신 반짝이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주 고기국수 본점. 본점이라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옛 테이블들은 모두 사라지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테이블로 바뀌어 있었죠. 벽에는 화려한 메뉴판, 거기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메뉴들이 가득했어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정성껏 끓이던 육수, 그 맛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숟갈 들어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제 육수가 아니었어요. 분말 스프 맛이 가득한 공장에서 만든 듯한 맛.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아직 퇴원하시면 안 되는데. 그때 작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누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 엄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장사할 수 없다고요. 프랜차이즈로 키워야 해요. 벌써 분점 계약도 5군데나 했어요. 상표권도 제 이름으로 등록했고요. 엄마는 이제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상표권이라니,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제 아들이. 그날 이후 일주일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꿈에서도 가게 생각뿐. 그러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에 가보니 옆 건물에 공사가 한창이더군요.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가보니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제주 고기국수 한라산점. 제 가게 간판과 똑같은 디자인의 간판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거기 서서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죠. 얘야,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아,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체인점을 내기로 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고 다음 달에 공항 근처에도 하나 오픈할 예정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엄마 이름은 이미 제 소유예요. 상표 등록 다 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브랜드는 제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이 제 아들의 손에 의해. 큰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큰아들은 다를 줄 알았죠. 하지만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둘째가 자기 명의로 된 법인을 만들었고 저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요. 너마저. 그날 밤 저는 주방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30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며 기도하던 날들. 아들들 학비 마련하려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절.
그 모든 것이.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표권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회사 설립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군요. 게다가 임대차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라뇨. 네, 가게 건물주와 새로 계약을 했더군요. 작은 아드님 명의로요. 다음 달부터는 어머님은 그 가게에서 장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며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건 그 육수 냄비였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낡은 알루미늄 냄비. 손잡이는 까맣게 그을렸지만 저에겐 보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날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는 그 냄비도 놓고 가세요. 이제부터 이 주방의 모든 것은 회사 자산이니까요. 이 냄비만은 이건 너희 할머니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에 살지 마시고. 그 순간 제 손에서 냄비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더욱 무너지게 했습니다. 정희 씨, 이것 좀 보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레시피, 제가 평생 써온 비법을 작은 아들이 특허로 신청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정희식 고기국수 제조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특허 신청서 맨 마지막 장에는 큰아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증인 자격으로.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더군요. 왜 작은 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왜 큰아들이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각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이제는 제가 싸워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제주시청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신고했던 영업신고서들.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공증받았던 서류들. 아, 이정희 씨. 그러고 보니 작년에 특이한 일이 있었죠. 누군가 예전 서류들을 전부 열람해 갔는데. 그래요? 제 아들들은 1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술대에 오르기를 기다리며. 법정 싸움은 시작되었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진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회사의 전 직원이었다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서류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설립한 회사의 실제 대주주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였죠. 그들의 계획은 교묘했어요. 제주도의 유명한 맛집을 인수해서 전국 체인으로 키우겠다. 그런데 제가 거절하자 제 아들들을 이용하기로 한 거였어요. 특히 작은 아들에게 수십억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해요. 물론 그건 허상이었죠. 결국 아들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소리로 엄마 큰일 났어요. 둘째가 무슨 일이니? 동생이 사기당했어요. 그 회사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투자금도 약속도. 그날 밤 작은 아들이 운영하던 분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졌다고 해요. 육수 맛이 이상하다. 고기가 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고의로 작은 아들을 찾아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엄마, 저 아들의 책상 위에는 파산 신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 아들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걸.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아들을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이정희 씨,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표권은 우리 겁니다. 당신 아들이 서명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30년간 모아온 것들을 보여드리죠.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제가 내민 건 1988년부터의 모든 영업신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의 비법을 공증받은 서류였어요. 이건 그래요. 당신들이 빼앗으려 한 이정희 고기국수의 맛,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특허로도 빼앗을 수 없는 가업이에요. 더구나 당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죠. 제가 가진 진짜 비법은 이 서류에도 없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전 이제 모든 걸 잃었어요. 가게도, 돈도.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엄마의 마음을 배신한 거였어요. 그래, 말해보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처음엔 정말 우리 가게를 크게 키우고 싶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끝내고 싶었고, 그런데 그들이 접근해 왔을 때 제가 너무 현혹됐던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들의 꿈도, 야망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순수한 마음도. 다음 날 저는 모든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대기업의 횡포, 그들의 계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제주도의 향토 음식을 지켜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주도의 유명 맛집을 노린 대기업의 불법적인 장악 시도가 드러나 향토 음식점을 속여 상표권을 빼앗으려 한 충격적인 사실이. 그날부터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제주도의 다른 식당 주인들, 시민단체들, 그리고 전국의 소상공인들까지. 그들이 굴복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결국 모든 상표권을 반환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대신이라고요? 아직도 뭔가를 바라시나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죠. 승리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 마주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의 상처였습니다. 엄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가게가 유명해졌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는지 기억하니?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환하게 웃던 모습, 그게 너였어. 그래요. 제가 지켜내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소. 법적 공방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저는 오히려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 셋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큰아들에게는 본점을, 작은아들에게는 새로운 분점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돈이나 욕심이 아닌 우리만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며. 지금은 매일 아침 두 아들과 함께 육수를 끓입니다. 예전처럼 새벽 3시.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오늘 육수 맛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달라요. 그래, 이제야 진짜 맛이 나는 거야. 우리 셋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람들은 제가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이긴 건 다른 거였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거. 그게 바로 제 인생 최고의 승리였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제주 고기국수집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평생 노력이 담긴 가게, 자식들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여정.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울렸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지금 바로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이정희 어머님의 이야기에 마음이 울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텐데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중 일부를 이정희 어머님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한 그릇.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고기국수 한 그릇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